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엔더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상승폭이 크게 조금 나왔었죠. 6월 23일이에요. 종가 기준에서 한 15%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월요일날 상승했었던 한 절반 정도를 되돌리면서 끝났습니다. 원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격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격 조정조차도 없습니다. 시세는 계속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시세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원전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기술. 자, 이거부터 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정확하게 한전기술이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요, 나 홀로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 테마 형성이 되었을 때, 이 테마라 그래서 뭐 단기간에 급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가 필요한 거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구성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올해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현대건설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큰 거래가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산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이 같이 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였고요. 7월 18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때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7월 18일 맞죠? 24년 7월 18일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때 당시에 보면 시공 쪽은 상승 구간을 만들지도 못했었습니다. 뭐 대우건설이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원전 시공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팀코리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쵸? 최소한의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체코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못했죠. 호재가 터졌는데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주가는 안 가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7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가 보세요. 12%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종가 보세요. 그쵸? 장중에 고가 저가 폭 차이가 거의 한 20%에 가깝습니다. 상승폭에 대한 고점 17%가 찍혀 있고요. 종가 보면 마이너스 1%가 찍혀 있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호재가 터져서 시가에는 강했지만 시가에서 매물을 맞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반등이 있기는 있었죠. 그렇죠. 근데 고가 돌파의 움직임을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여기 정확하게 1월 말부터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했고, 이건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시점이고, 이때부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150% 전후의 수익 구간에서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은 시공 쪽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코 원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게 AI다. 왜? AI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회수하기에는 빅테크들의 출혈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간까지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안정적으로 AI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전력 설비 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AI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같이 움직였어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때도 제가 뭐 재룡전기나 그리고 확산돼서 재룡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확산시켜서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요, 5월 달부터 6월 24일 고점 찍는 이 구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이 구간이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여기는 고가 얼마예요? 7만 원이 넘어갑니다. 3배가 넘게 올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보여야 되는데, 그게 22평을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매수세가 엄청나다.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거래 대금이 늘어났죠. 단순히 이렇게 막대기로 볼 게 아니라 수치로 보자고요.
이거 하나 6월 12일 날 거래대금 보이십니까? 2조 원이 2조 원. 그렇죠. 자, 코스피가 최근에는 상당히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코스피가 바닥을 길 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하루에 5조에서 6조였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 요 정도인 거예요. 일평균 2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많이 터졌을 때 6월 23일이죠. 어때요? 거래 대금 3조 7천억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불특정 다수의 매집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매집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가 없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 구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니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 구간은 올라갈 때 나옵니다. 왜? 세력들도 예전처럼요. 어떤 뭐 코스닥 잡주를 움직이거나 이러면 자체적으로 재료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이제 42조예요. 42조면 SK 하이닉스가 AI 이후에 HBM으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AI 이후에 2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상승하기 전 가격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제외하고 독보적인 한국에서 2등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독보적인 1등이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삼성전자 아무리 그렇게 안 간다 해도 시가총액 300조가 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이때 당시에는 50조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23년도입니다. 이때 당시 아니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시가총액하고 비슷해진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일부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집 구간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꺾이면 팔겠다. 왜? 확장시켜야 되니까. 다들 그런 얘기해요. 뭐 JP 모건에서 뭐가 나왔다. 어떤 뭐 재료가 있다. 그리고 그 재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5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야 뭐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는 모두 다 체코 원전만 보고 있었다고요. 저만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AI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쪽으로 수급이 붙기 시작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열릴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원전에 대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하지 않은 건 가격 확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따 제가 제 계좌 내용이나 매매한 내용, 언제 매수를 했는지, 언제 매도하고 다시 매수 구간 잡았는지를 전부 다 제 계좌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이쪽 구간, 25년 1월 말 2월 초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고 여기서 3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왜? 주도주가 방향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도주가 상승하는 그 상승의 끝은 대략 2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아무리 안 올라도 2년 이상이에요. 물론 그 구간 조정이 있죠. 저는 그 조정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근데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해야겠습니까? 자,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산 투자를 하는데 A 업종, B 업종, C 업종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로 뭐 100%, 200% 이렇게 수익을 내잖아요. 이렇게 냈으면 이게 만약에 산업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방향이라면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붙어서 테마처럼 움직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폭발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때 23년 초반이죠. 이때 당시에도 하이닉스 튀기 시작합니다. 뒤따라서 뭐가 가요? 한미반도체가 갑니다. 뒤따라서 뭐가 가요? 테크윙이 갑니다. 뒤따라서 뭐가 가요? PSK 홀딩스가 가요. 그러면서 전력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 폭발적으로 상승하고요. 재룡전기 같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 가니까 재룡산업까지 같이 움직여요. 모두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이렇게까지 조정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꺾이면 팔겠다 그랬죠. 안 꺾이니까 안 판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현대건설을 아직까지 안 샀고 한전기술도 아직까지 안 샀어요. 왜?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이 있는데 제가 이때부터 꺾이면 할 거예요. 꺾이면 할 거예요. 꺾이면 할 거예요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안 꺾이니까 계속 가잖아요. 현대건설 한전기술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당연히.
비중이 이쪽으로 다 쏠려 있는데 그럼 꺾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50% 정도는 차익을 보면서 현대건설과 한전기술 쪽으로 이동하면서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비중 자체를 높여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환매를 타는 겁니다. 곧 순환매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꺾이기 전까지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를 한 주도 팔 계획이 없습니다. 주도주는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구간은 어디까지 갈까? 뭐 다른 어떤 뭐 대응이 나왔습니다. 뭐 전략이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보다 뭐 공매도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가격 그리고 시세에 있다는 겁니다. 시세에. 근데 꺾이기 전까지는 한 주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는 함부로 이제 다 올랐을 것 같아 이래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였을 때 매도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10을 봤어요. 근데 이 10을 다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죠. 이 10이 6만 원일 수도 있고 7만 원일 수도 있고 8만 원일 수도 있고 9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죠. 이따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계좌를 열어서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10이 계속해서 커지는 과정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군들은 그래도 움직임이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쳐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두산에너빌리티를 만약에 팔지 않게 됐을 때 그쵸?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 쪽으로 신규 매수를 들어가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 날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뭘 팔았느냐? 조선주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방산, 한화 시스템, 그렇죠?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정도의 보유 기간을 거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 하나오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까지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뭘 만들어갑니까?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잖아요. 이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딱 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또는 그 이하로 빠지더라도 매도하면 안 된다. 오늘은 하락 구간을 버텨야 된다. 또는 얼마 이하까지 가격대가 내려가더라도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10의 수익을 봤을 때 우리가 1 또는 2 또는 2.5 요 정도는 그쵸? 10에서 20% 또는 25% 정도 25% 손실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본 10의 수익에서 8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9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10에 근접해서 수익 실현을 시켜야지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강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말자. 그리고 그 예상하지 않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매도는 지금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지금에서는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때를 이용해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죠. 그게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자금 확보 차원인 것도 있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꺾였습니다. 그래서 매도 구간을 잡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에 매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하나 시스템 몽땅 매도. 그쵸? 몇 시입니까 이거? 6월 27일 금요일이죠. 오후 1시 30분 몽땅 매도 46% 수익 마감. 다음 주 상법 개정 카카오그룹주 원전 현대건설 한전기술 등 매수 예정이다. 타점 공유할 때 매매하면 된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날 이야기예요. 보합권, 기간조정, 매물 소화정 이런 식의 기간조정이면 다음 주 원전 포트폴리오 확보 가능해진다. 안 빠지거든. 그쵸? 최소한의 이격 조정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하락 구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여기가 저점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거 이런 거 예상하지 말고
보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서 하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매물 소화 중이다. 이 금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내용 한번 볼까요? 6월 26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3% 하락 중. 그쵸? 오후 3시 기준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12시 31분. 목요일 날에는 하락폭이 조금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제가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150% 수익 중이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마이너스 3%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보유 물량 50% 매도 예정이다. 근데 결국에는 3%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보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6월 25일 날입니다. 수요일이죠. 어때요? 오전 11시 30분 3% 하락 중 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확인하고 예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마세요. 절대. SMR 같은 거 24년도에 15배 올라갔습니다. 이런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타점을 잡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미국에서 보면 SMR 오클로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큰 종목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러면 한국 시장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시세 자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꺾이지 않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확대시켜가는 부분들. 한정기술 같은 거 보세요. 떨어져서 22평에 근접하고 있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안 사더라도 이미 확보해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현대건설, 한정기술, 원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라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인증한다 그랬죠? 내용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 주말이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짧게 할게요. 24년도에 두산을 거래했을 때입니다. 먼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먼저 매수한 거고요. 수익 구간 어때요? 5월 23일 날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4.7%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이때 같이 했거든요.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 두산을 거래할 때 우리 기술을 같이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확대시킨 거잖아요. 확장시킨 거라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결과 이미 6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5월 30일 날. 근데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안 팔고 있어요. 150% 구간에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 이런 상황에서 안 팔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빠지니까 팔 수 없죠. 빠지면 팔라 그랬잖아요. 이때 한화 시스템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했고 이번에 팔았잖아요. 이틀 동안 49%, 46%씩 이렇게. 내가 고가에 잡았으면 60%, 70% 수익 받겠죠. 근데 5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작아요? 수익이 50%씩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매수하는 거 한 달, 보유하는 거 한 달 반, 수익 얼마? 50% 가까이.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러면 나는 자금 확보가 됐죠. 어디로 가요? 한정기술. 그쵸? 이것도 이때 신고가 가면서 매수구간 잡았죠. 24년도에. 근데 지금 안 잡았어요. 왜? 이제 신고가 갔잖아요. 근데 기다린 만큼 조정 구간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가격대를 버티고 있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승구간 다시 만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것도 막 50%, 60%, 70% 이렇게 수익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도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안 사면 돼. 그쵸? 근데 지금 올라올 때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거든. 첫 번째, 무조건 신고가. 왜? 주도주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종목 중에 어디예요? 원전. 그쵸? 그리고 제가 계속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 있죠?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합니다. 원전, 상법 개정, 조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그쵸?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저 이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 30% 수익 넘어갑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신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만이 이번에 상승장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올라가더라도 쉽게 돈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아무리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확인하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때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